안녕하십니까. 자, 수포기 강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경우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지적법부터 시작을 먼저 하면서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경우는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은 먼저 토지의 등록 파트하고 필지와 양입지에 대해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을 출제를 많이 했으니까 잘 파악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페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또 어딜 봐야 될지를 따로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 들은 내용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실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강의 경우는 이제 지적법 총설부터 해서 진행이 들어가는데 먼저 토지의 등록 파트입니다. 등록 파트의 경우는 시험이 최근에 32회 시험, 33회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한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먼저 등록 방법인데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경우 누가 등록할 것이냐 등록권자가 정해집니다.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첫 번째 등록 권한이 됩니다.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고 등록한 이 이유가 문제인데 이유는 2번을 얘기합니다. 등록한 이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도록 권한이 넘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에는 권한이 지적소관청으로 넘어오므로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출제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고 그 이후에 관한 사안은 지적소관청으로 권한이 넘어오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토지 등이 있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입니다. 그럼 다만 신청이 없을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초 등록은 국토부 장관 기억하시고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토지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조사 측량을 직권으로 할 경우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인데 채권 정리 절차의 경우 첫 번째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이란 것은 원칙은 해당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할 경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직접 조사하는 것이 두 번째 절차가 됩니다. 계획대로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사항을 적어야겠죠. 적을 때 나오는 것이 토지이동 조사부가 만들어집니다. 조사부를 통해서 지적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관청 내에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는 작성하는 결의서가 존재합니다. 이 결의서가 바로 네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를 하게 되면 순서가 쭉 만들어집니다. 이 직권 정리 절차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 자체가 요게 32회 시험 기출문제가 되고요. 33회 기출문제에서는 그럼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예외 규정은 읍면동 단위로 수립한다 해서 여기 33회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어서 여기서만 최근에 두 번 출제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해야 돼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토지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죠.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관련된 지문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은 어디별로 수립할 수 있더라.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단위별로 수립할 수도 있게 돼 있으니까 기억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시군구가 돼야 되고 니은부와는 읍면동이 되어서 33의 기출문제로 출제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세분해서 정리하시면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필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필지라는 것은 이제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라만 쓰는데 필지란 것은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듯이 토지의 경우는 한 필지, 두 필지가 등록 단위가 됩니다. 그럼 하나의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있고 또 하나의 필지를 볼 수 없는 요건이 있지만 하나의 필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양입지라는 토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먼저 필지의 성립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의 경우는 6가지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될 것 나옵니다. 그럼 지번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용어 정리할 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 또는 리가 같아야 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동이 되겠지만 군지역은 리가 됩니다. 같은 동, 같은 리가 하나의 필지인 것이고 동과 리가 다를 당시에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동리가 동일할 것 요하는 것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 역시 동일할 걸 요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용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용도란 것은 다른 말로 지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지목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지목도 동일할 것 요하게 되고 네 번째는 집안이 연접돼 있어야 됩니다. 집안이 연접돼 있으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필지가 존재하고 있다가 도로가 뻥 뚫리면서 집안이 단절돼 버리는 경우 이렇게 5번 땅이 존재하고 있다가 가운데 도로가 뻥 뚫려 버리게 되면 이쪽 토지랑 이쪽 토지랑 집안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면의 축척도 동일해야 됩니다. 축척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가 성립이 안 됩니다. 축척도 같을 걸 요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등기 여부가 동일할 걸 요합니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어떤 걸 얘기할까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 그게 아닙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미등기 토지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를 같이 필지로 볼 수는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된 토지도 하나의 필지로 볼 것이며 미등기도 각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같이 1필지로 볼 수는 없다가 되므로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이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다 해서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6가지 요건의 경우는 시험에 실제로 내는 건 아니에요. 내는 건 아닌데 이게 어디 가면 쓰이느냐? 우리가 나중에 합병 배울 때 합병이란 것은 뜻이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칠 때가 합병입니다. 하나의 필지 합병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법에는 8개가 실려 있는데 실제로 풀에 치게 되면 10개입니다. 합병할 때는 요건을 10가지 충족을 해야 돼요. 그중에서 6가지가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짝 공부해 놓고 넘어가시면 뒤에 가서 합병 제한사유 배울 때 한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할 때는 지번부여지역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다. 지목이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축척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집안이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고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합병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번 살짝 봐놓고 넘어가시면 뒤에 합병 배울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필지 요건인데 문제는 그러면 요건 중에서 지목이 동일해야 돼요. 그럼 지목이 다른 경우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느냐? 지목이 다를 때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바로 양입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입지가 이제 다음 나오는데 양입지의 경우는 일단 이제 다음 장면에 넘어가게 되면 양입지의 경우는 뜻이 요건이에요.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된 용도 토지의 편유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를 양입지라 말습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됩니까?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전부 다 단지에 건물이 서 있으면 여기 지목은 다 대가 됩니다. 대가 되는데 단지 안에 통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 조그만 도로가 존재할 경우에 이걸 도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대에 합쳐서 하나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별도로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대로 편입시켜버려서 하나로 봅니다. 이 합쳐지는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가 양입지예요. 양입지란 뜻은 편입되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의 경우는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또는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금 지목이 다르다는 얘기죠.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조그만 땅을 편입시키게 돼 있으니까 용도가 다른 토지일 때 양입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조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 못 시키는 제한 사유가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가 중요한 것인데, 제한 사유는 첫 번째가 종된 용도 토지가 지목이 대인 경우는, 대의 경우는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안에 조그만 집터가 있을 경우에 이 집터의 경우 지목은 대인데, 그 과수원 땅값이 비쌀까요? 대가 비쌀까요? 당연히 대가 비쌉니다. 비싼 대를 싼 땅에 합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양입을 허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다 써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따 지목 공부할 때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대는 양입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 그 다음에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 그 다음에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에서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지목 공부할 때 요긴하게 한번 써먹습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그림을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까지는 양입할 수 있겠지만 10%를 넘어서는 경우는 양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까지만 양입한다는 얘기는 주된 토지가 3,000제곱미터일 경우는 300까지, 2,000제곱미터일 때는 200제곱미터까지 양입되므로 10%까지만 양입이 되는 것이고, 10%를 초과할 때는 양입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 제한 사유는 종된 용도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는데, 330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요건 뭐를 의미하느냐? 요건 토지가 100평을 넘어서는 경우도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그럼 100평까지만 양입을 허용한다 해서 이제 암기할 사유는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대의 경우, 두 번째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리니까 시험 문제는 요 3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사유 양입할 수 있냐 없냐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양입을 할 수 있는 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종된 토지가 첫 번째 제한 사유가 대의 경우 양입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과수원이 5,000제곱미터가 있는데 대가 200이 있습니다. 대는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별도의 지목 대를 분류하는 거지 과수원으로 편입시킬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의 경우 양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있다고 설명드렸나요? 지목이 3개 있다고 설명드렸죠. 과수원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렇죠. 목장용지가 있고 또 하나 묘지. 요 3가지 안에서 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3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지목 공부할 때 요긴하게 써먹으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한 사유인데, 두 번째의 경우는 아까 10%를 초과하는 양입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주된 토지 면적이 답이 얼마이냐? 2,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2,000제곱미터 10%라는 얘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00이 되겠죠? 20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이 될 텐데 201이라는 얘기는 10%를 지금 초과했습니다. 초과했으므로 양입할 수 없고 별도의 지목 유주로 분류되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럼 10%까지는 답에 편입이 되겠지만 10%를 넘어서는 면적이 있게 되면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양입할 수 없으니까 2개 구별하시는 것이 두 번째 분류 기준 되고요.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제한 사유가 아까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양입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주된 토지가 답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가 331 나왔어요. 그럼 331이라는 얘기는 330을 초과했죠. 별도의 지목 유지로 분류하게 돼 있고 답에 편입시킬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나올 때 이제 양입지는 제한사유가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친절하게 1번에 대, 2번에 10% 초과, 3번에 33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기출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토지가 목장용지다 가정을 하고 목장용지에 있다는 가정하에 목장용지 안에 전이 있습니다. 전이 있는데 전의 면적이 얼마이냐. 목장용지는 4,500제곱미터이고 전은 340일 경우에 이 전을 양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한사유 몇 가지 있었나요? 3가지. 첫 번째가 대의 경우, 두 번째 10% 초과하는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으니까 요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주된 토지는 목장용지이고 종된 게 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첫 번째 전이니까 대는 아니죠. 통과했고요. 두 번째 10% 초과했나요? 4,500에 340이니까 10% 초과하지 않았어요. 이거 통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한사유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요거는 여기에 걸려서 양입할 수가 없고 별도의 제목 대로 분류한다 이 뜻이에요. 전으로 분류한다가 뜻이 되는 것이니까 요 제한사유 3가지를 응용할 줄 아느냐가 출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사유 3가지 외우시고 요 3가지 적용할 줄 알게 되면은 답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이제 토지 등록이랑 필지 양입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안으로 설명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적법은 생각보다 이렇게 풀만합니다. 문제가. 그래서 조금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답 잡아낼 수 있으니까 희망 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